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준별 테스트 레벨 2 9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먼저 바로 갈게요. 1번 문제는 긴장할 필요 없어요. 통상적으로 복소수의 연산 이 상당히 여러 개가 출제됐을 때 지금 여기서는 복소수 연산을 50개 해보라는 거지. 50개의 복소수를 연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등장하면 거듭제곱이 됐든 이런 식으로 미첨자를 붙였든 여러 개의 복소수를 연산해야 될 때는 여러 개의 연산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순환성을 찾으러 갈 겁니다. 최초의 식과 같은 값을 갖게 되는 복소수의 순환 구조를 찾아가면 그만인 문제여서 요 정도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시킨 대로 계산을 해봐. 시킨 대로 계산을 해봅시다. Z1은 2 플러스 i라고 했고요. Z2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Z2는 1 마이너스 Z1분의 1이라고 했어요. 집어넣자. 1 마이너스 2 플러스 i분의 1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분의 1 계산하면 분모를 실수화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되겠네. 이게 Z2. Z3 하러 갑시다. Z3는 1 마이너스 Z2분의 1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분의 1 계산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i분의 1 그래서 계산해주면 올리고 제곱하면 5분의 3 플러스 i 이렇게 되겠네.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먼저 갑시다. 긴장하지 마시고 Z4를 하러 갑시다. Z4는 살짝 긴장이 되긴 하네. 내 계산 실수 안 했지? 계산 실수한 거면 망하는데. 계산 실수만 조심하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온다고? 이게 무슨 규칙이 있어? 1 마이너스 5분의 3 플러스 i분의 1 계산하면 5분의 2 마이너스 i분의 1. 아하! 대박 사건. 얘 계산하면, 이렇게 되네. 오, 야, 이 복잡하다. 갑자기 얘가 나온다고? 분명히 순환성 찾아. 야, 기분 되게 좋다. 분명히 순환성 찾으면 된다 했습니다. 갑자기 뭐가 등장했냐면, 첫 번째가 나왔지. 오케이. 순환 구조는 3주기. 그러니까, Z1이랑 Z4랑 Z7이랑 그래서 미첨자가 3n 플러스 1꼴인 놈들은 다 같을 거고요. Z2랑 Z5랑 미첨자가 3n 플러스 2 놈들이 다 같을 거고 Z3랑 Z6이랑 그래서 미첨자가 3의 배수인 놈들끼리 다 같을 거야. 뭐 물어봤니?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Z의 50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 Z50 찾아가면 되지. Z50은 3의 배수에다가 2 더한 숫자니까 3의 배수에 2 더한 숫자는 Z2랑 같은 거야. 얘가 답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야, 이 계산이 이렇게 나와요. 야, 이거 봐봐, 와. 요 구조에서 얘가 갑자기 나온다고? 야, 이거 문제 출제한 사람 대박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긴장하지 마세요. 복소수의 연산이 여러 개 해야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순환성 찾기 놀이다. 긴장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산 실수하면 안 돼요. 계산 실수하면 안드로메다로 날아갑니다. 딱 수학하기 싫어집니다. 계산 실수만 조심해 주시고 순환성 찾기 위해서 연산을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우리 암기 좀 합시다. 오메가라는 복소수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요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게
1이야. 오메가 제곱이 얼마게? 오메가 바랑 같아.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게? 0이야. 이 네 개가 등치야. 이 네 개가 모두 같은 놈이야. 이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건 전부 다 요것들도 다 성립해. 얘를 만족하는 건 전부 다 요것들이 다 성립해. 뭐 요런 구조기 때문에 이 네 개가 모두 등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네 개가 모두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3번 문제에서 Z제곱이 Z바랑 같다 그랬으니까 제곱을 했더니만 켤레복소수랑 같대. 끝났어. 그러면 이거인 상태에서 6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 여기서 이 세 개 묶은 값이 얼마가 될 거야? 0 되겠네. 이 세 개 묶은 값이 얼마가 될 거야? 0 되겠네. 답은 1.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이 네 개가 등치예요. 이 네 개 중에서 한 놈이 저 네 개의 힌트 중에서 한 놈이라도 모이면 네 개가 같이 따라 남아야 된다는 거. 그거 신경 쓰시면 3번 문제는 손쉽게 풀리겠네요. 5번으로 넘어갑시다. 5번 문제에서 소수 PQ에 대해서 PQ가 소수래.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 이 허근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을 때 두 허근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정수래. 그러면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썼을 때 베타는 a 마이너스 bi라고 쓸 수 있을 거고 a, b가 모두 정수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될 거니? 마이너스 P랑 같을 거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랑 같을 거니? Q랑 같을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해 줍시다. 요 놈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얼마가 됐어? 2A가 됐어. 따라서 P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A야. 미친 거지. 소수가 짝수라고? 아하, 한 개밖에 없어. 따라서 P는 2, A는 마일. 끝났네. 소수인데 짝수가 되는 건 2밖에 없으니까. 됐어. 거기서 이제 둘이 곱하는 것도 해보자. 둘이 곱하는 걸 해보면 Q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근데 좀 전에 A가 얼마라 그랬어? A가 1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B제곱. 근데 Q가 소수라 그랬어. 제곱수를 더해서 소수가 되는 것 중에서 50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놈 골라보래. 뭐 이 말이지? 50 이하의 소수 중에서 50 이하의 소수 중에서 1을 뺐더니만 제곱수가 되는 걸 찾아보자. 얼마가 있냐? 50 이하의 소수 중에서 빼기 1을 했더니만 제곱수가 되는 거. 그럼 제곱수에다 1 더한 숫자를 찾아보면 되겠다. 5, 12에는 소수가 아니지. 17, 26, 26은 얘가 소수가 아니지. 37, 50은 얘가 소수가 아니 된대. 답은 37. 따라서 Q는 37. P는 아까 얼마였지? 2. 제일 큰 놈 구하라 그랬으니까. 제일 작은 놈도 고르래. 제일 작은 놈은 얼마냐면 5. P는 2로 고정됐고 따라서 PQ의 P 플러스 Q의 최소값은 7, 최대값은 39, 최소값과 최대값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46, 5번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7번 문제로 갑시다. 7번.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수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함수 파트로 넘어갔어.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함수론이나 아니면 2학년 때 배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다항함수,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초월함수 등등등등등등 함수 파트로 넘어갔을 때
실수라는 단어는 의미 없어. 그냥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복소수의 연산을 할 때 실수라는 말이 보이면 복소수의 연산에서 실수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러면 잽싸게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첫 번째 허수 부분이 얼마다? 실수는 허수 부분이 0 되는 놈. 두 번째 그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될 거예요. 세 번째 그 실수는 켤레를 취했을 때 원래 자기 자신이랑 같아져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단어가 복소수 파트에서만 힌트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복소수 파트의 문제를 풀 때 실수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 셋 중에 한 놈을 쓸 건데 나는 요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놈을 가져다 올 거야.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누가 실수라 그랬냐면 1-z분의 z의 제곱이라는 요 복소수가 실수래. 근데 z는 실수가 아니래. 그러면 1-z분의 z의 제곱은 1-z분의 z제곱의 켤레복소수랑 같아야 되고요. z는 z바와 달라야 되고요. 됐어. 풀어보자. 얘를 풀면 1-z분의 z제곱이 1-z바분의 z바의 제곱. 얘가 실수면 얘도 실수겠네. 기억은 자연스럽게 참. 그리고 나서 양변을 정리해 주시면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하고 z제곱 마이너스 z제곱 곱하기 z바는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 곱하기 z바의 제곱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z 마이너스 z바 곱하기 z 플러스 z바 마이너스 z 곱하기 z바 z 마이너스 z바는 0 맞죠? 그러면 z-z바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네들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날려주시고 따라서 어떤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냐 z 플러스 z바는 z 곱하기 z바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네. 따라서 자연스럽게 니은도 참. 그러면 z 플러스 z바와 z 곱하기 z바가 같다면 그들의 값을 같이 P라고 했을 때 저 Z라는 놈은 어떤 방정식의 한 근이 될 거냐? 요 방정식의 한 근이 될 거다. 근데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요 놈의 판별식을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이 P라는 값은 0과 4 사이에 들어갈 거야. 근데 이 0과 4 사이에 들어가는 이 P가 Z 플러스 Z바였으니까 Z 플러스 Z바가 P였으니까 Z의 실수 부분의 2배가 되겠지. 그게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실수 부분 2보다 작겠네. 이것도 참 답은 5번. 뭐 풀이 과정이 중간에 뭐 어떻게 넘어간다 상관없고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잘 못하냐면 실수라는 키워드를 보고서 주어진 복소수에다가 켤레를 취했을 때 원래 자기 자신과 같아진다 라는 저 생각을 하기가 조금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한테 실수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였어. 실수라는 단어를 보고서 걔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겠다 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부분이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10번으로 갈게요. 10번.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번 해보라는 게 아니고 규칙 찾으라는 겁니다. Pn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래. 그러니까 Pn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qx 꼴이 되도록 해보라는 거지. 요거는 이제 나머지 정리의 개념, 인수 정리의 개념에서 우리는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할 거냐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할 거다. 나누는 식 잘 봐봐. 아까 했지. 요 놈 만났을 때 요 놈과 동시에 같이 등장하는 4개의 식 기억하라 그랬어.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근데 공식 써보면 얘가 나올 거야.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가 된다고? 1이 된다고. 오메가 제곱은 얼마나 같다고? 오메가 반환 같다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요 놈과 동시에 얘가 등장할 거야. 그 오메가를 대입하면 결국에 PN의 오메가가 얼마가 될 거야? 0이 될 거야? 찾아보란 얘기지. 주어진 PN에다가 오메가 대입했을 때 0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해보래. 일단 먼저 N이 1일 때 P1 오메가는 뭐 하고 있지? 나는 규칙 찾기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규칙. 복소수의 연산이 허벌만한 AM N개야. 5 이상의 N개래. 1 안 해봐도 되겠네. N이 5 이상이라 그랬어. 5부터 이거 아니야. 규칙 찾기라 그랬어. 규칙 찾기이기 때문에 나는 N에다가 1부터 대입할 겁니다. 그럼 P1의 오메가는 어떻게 될 거니? 1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32. 0 될 리 없지. N에다가 2 대입합시다. P2 오메가는 1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2. 그러면 요놈 이용하면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으니까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네.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네. 규칙 보였다. 나는 보였다.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잘 봐야 좀 전에 우리는 요 놈을 계산하고 왔는데 그 값이 1이래. 그럼 얘도 1이겠지. 근데 얘는 2란 말이야. 아하. 3개씩 반복되면서 2의 거듭제곱이 가겠다. 근데 32를 뺐을 때 0이 되도록 만들려면 2의 거듭제곱이 5번 나와야겠네. 3개씩 주기로 5번이 나오려면 15제곱까지 가야겠다. N이 15일 때 N이15일 때에 P15 오메가의 값을 계산해보면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쭉 가서 1 플러스 오메가 13제곱 1 플러스 오메가 14제곱 1 플러스 오메가 15제곱 이렇게 갈 건데 요만큼을 곱한 값이 2야. 그럼 여기서 2가 총 몇 번 나올 거냐면 5번 나올 거니까 2의 5제곱 마이너스 32 이렇게 해서 얘가 0 되겠지. 얘 한 개만 있냐? 아니지. 아까 좀 전에 얘네 둘이 곱한 값이 1이라 그랬지. 따라서 n이 17일 때는 둘이 여기에 2개가 추가될 거니까 어차피 1 곱한 거니까 상관없겠네. 답은 3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도 순환성 찾기 문제인데 순환성을 찾기 전에 아까 눈여겨보라 했다. 요 놈 보이는 순간 우리는 이 4개 같이 나오는 겁니다. 저 넷 중에 한 놈이 누가 나오든 저 4개가 등장하면 잽싸게 저 넷 중에 한 놈이 나왔을 때 우리는 항상 저 4개를 같이 활용할 겁니다. 12번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순환성 찾기 놀이입니다. 좀 많다 이 문제가. 문제가 좀 많네. 하기 싫어. 니네가 할래 그냥? 하기 싫어졌는데? 아우성이 들린다 그치? 알아서 한다고 조금 귀찮다 얘기한 거지. 뭘 또 내가 안 한대? 언제 안 한댔어 내가? 할 거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 그 다음에 3A, 3B는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3B는 0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따라서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A. 곱하면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는 3B. 이렇게 되겠네. 얘네들 연립해서 풀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A 넘겨주니까 A는 마이. 이 계산해서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는 3B. 얘가 B? 얘가 2? B 플러스 8, 2, 3B. B는 4. 오케이, 좋아. 됐어. 따라서 누가 알파 베타냐? 알파 베타에 대한 정의를 했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 따라서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4고. 두 번째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얼마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이 알파 베타를 뺀 거니까 얼마냐? 제곱하고 4에다가 8 빼니까 얘는 마사. 세 번째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얼마야? 눈치챘어야 됐어. 여기서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고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8이야. 저기서 눈치챘어야 됐습니다.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6. 맞지? 그러면 네 번째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은 얼마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8 곱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6. 다섯 번째 알파 5제곱 플러스 베타 5제곱은 얼마가 될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8 곱하면 되니까 32. 알파 6제곱 플러스 베타 6제곱은 얼마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8 곱하면 되니까 128? 이렇게 되겠네. 요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 8만 곱하면 돼. 근데 n제곱 한 개 양수면서 n제곱 한 개 양수면서 그 다음 거랑 같아지는 건 6제곱이네. 답은 6이 되겠네요. 규칙 찾기 놀이 하는 겁니다. 복소수의 연산에서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문제를 만난다. 그러면 걔네들은 중간에 뭐 n의 조건이 아까 5보다 크다 나왔지. 그렇다고 해서 5보다 큰 값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처음부터 순서대로 얘는 이런 순환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10회차 때 뵙겠습니다.